화를 내려놓는 방법. 우리 주위에는 기껏 다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써 지은 공덕을 다 입으로 까먹는 까닭이다. 그런 식으로 공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분노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적을 꼽으라면 분노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상담에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건 마음을 기울이는 행위로 연민, 호감, 자애 등의 뿌리가 된다.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많은 게 이해되어 수용의 폭이 넓어진다. 나아가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건 자기 입장을 알리는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소통에서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행위다.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야만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에게 관심을 두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나가면 관계를 파괴하는 독과 같은 분노에 휘말리는 일은 거의 없어진다. 즉, 그때그때 적절히 말을 하며 지내는 사람은 폭발하듯 뜬금없이 화내는 식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압하는 식으로 속에 쌓아두는 게 없으므로 열심히 지어놓은 공덕도 한 번에 무너질 리 없다. 미워하지 않는다. 전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무기징역수로 20년을 살았던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분은 흐트러지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더 성장시켰다. 감금된 상태에서도 많은 독서를 했고 흉악범들의 말에도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올곧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자포자기할 법도 한데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횃불이 됐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그분이 개수 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불행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도소에서도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여름철보다는 차라리 원시적 우정을 이루는 겨울철이 낫다고 한 것이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서로밖에 없다. 서로를 어여삐 여겨 보듬어 안을 때 그나마 덜 외롭고 덜 두려울 테니 말이다. 더구나 우리의 삶은 불가분 다른 사람들과 엮여 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생명체를 존중하며 올곧게 사는 길은 바로 그러한 데 있다고 믿는다.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람이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역학 속에서 자기 나름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누가 난리친다고 그것에 쉽게 동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그만큼 협소함에 갇혀 사는 셈이다. 상대를 자기 식대로 조정하려는 미숙함에 갇혀 지내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난 성향 탓도 있겠지만 대체로 감정적 응어리 때문이라고 본다. 순탄히 자랐다면 굳이 악쓸 필요 없이 상대의 약점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만 각박한 환경에서 모질게 자란 사람은 분노가 차 있어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빡빡하게 굴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면 상대의 마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불행이나 행복은 주변 사람과 맺는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 상대를 괴롭힌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덕에 아주 의기양양하던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고 말았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아들은 급기야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졸업 후 가까스로 장애인 고용제도를 통해 일하게 됐어도 위축감으로 늘 어려움에 빠져 지냈다. 이런 아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살던 그의 부모는 내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숨을 지었다. 나 역시 그 심약한 아들을 보니 마음이 저렸다. 어찌하다 사고를 당해 그렇게 꺾였는지. 부모의 애달파하는 마음도 보기 딱했다. 장성한 자녀가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 나이든 부모의 얼굴이 펴지게 마련인데 그와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장차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며 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부모에게 이미 닥친 상황인데 그 이상으로 염려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물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일 뿐 미리 걱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나로서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자 그 어머니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실천이 안 된다며 눈물지었다.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머리로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진정한 힘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힘이 없으면 숱하게 불어닥치는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말 테니 그것도 지옥이겠다 싶었다. 대상이 어린애라면 보호자가 적절한 충돌과 좌절을 통해 수시로 담금질을 해준다지만 어른의 경우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힘을 조금씩 증진해가는 수밖에 없다. 사유를 통해서든 독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든 스스로 자신을 키워야 한다. 되지 않는 일에 매달려 봐야 도리어 심정만 상할 뿐이다.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을 키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냉정한 세상 속에서 본인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언젠가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마친 오빠가 투덜댔다. 친척 한 명이 도무지 마땅치 않게 일한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남의 일을 해주고 살다 보니 그렇게 건송으로 하는 게 몸에 밴 것 같다며 그 친척은 앞으로도 변변치 않게 살아갈 게 뻔하다고 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며 별것 아닌 듯한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무게나 깊이가 다 깃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이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터럭만큼도 애누리가 없구나 싶어 새삼 묵직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걱정하는 마음이 든다. 미래는 현재 자기가 하는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닐 텐데. 모든 행위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작은 흠이라도 묵직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행복은 대물림된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리라. 그런데 많은 부모가 방향을 잘못 잡는 듯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많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나 경쟁력 강화에나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는 몸소 자녀와 잘 지내는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나아가 대상과 교류하는 법을 익히게 해야 한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맛을 알듯이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친 자만이 사람 귀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존중받고 관심받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마련이다. 더욱이 행복은 DNA와 같이 유전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그러한 부모 아래에서 안심하며 자라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훗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진다. 불안하게 성장한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러므로 정녕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라면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의 인간적 관계 또한 잘 꾸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가장 큰 위로는 존재다. 산책길에서 자주 보는 연세 드신 분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가벼운 눈인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말을 트면서 그분과 종종 걷게 됐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어른은 자주감자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 이야기를 6번이나 들었지만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냐는 식으로 응수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들었던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착각하여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수고를 덜게 한다는 취지도 있고 혹여나 그가 착각하지 않았더라도 되풀이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주감자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양 여러 번 듣지 않을까 싶다. 그분이 내게 말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눔을 위한 소재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삶에서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외롭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삶이란 함께하는 여정이지 다른 게 아닌 까닭이다.